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맞는 월요일 피곤하셨을 텐데 어떻게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하루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네, 월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2020년 들어 상승을 이어나가면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한다는 언급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중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이가 한 명 있는데 바로 트루 데미스터입니다. 이 트루 데미스터의 경우 2040년까지 비트코인을 들고 있겠다며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루 데미스터는 2040년까지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는데 비트코인과 금, 주식을 3분의 1씩 가지고 있다 보유하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아다먼트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이자 유명 트레이더인 트루 데미스터는 2012년 1월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최초로 추가를 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그는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데미스터는 트위터에서 그의 팔로워들에게 영구적 포트폴리오에 대해 견해를 물었는데요. 이 용어는 1980년대의 자유시장 투자 분석가인 해리 브라운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이는 어떠한 경제 환경에서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키면서 장기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간단한 전략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 정의의 초기에 이제 사람들은 주식, 채권, 금, 현금의 동등한 주식으로 이루어진 영구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구적인 포트폴리오 2.0이 필요한 시점이다. 데미스터는 언급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영구적 포트폴리오 2.0은 뭐죠? 내 기준으로는 재조정 없이 2040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대략 구매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데미스터는 언급을 했는데 이어서 데미스터는 금과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처럼 트루 데미스터의 경우는 대표적인 친 비트코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아직 비트코인 반감기가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현재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은 트루 데미스터뿐만이 아니죠. 미국 투자 운용사인 바네크의 경우도 비트코인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유익한 4가지 이유를 발표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 잠재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이 금, 채권, 주가 지수와 같은 기존 자산 유형과 낮은 연관성을 가져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희소성, 즉 제한적인 공급량이 자산의 성공을 가져올 주된 이유로 언급을 하면서 5월에 진행될 비트코인 반감기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네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유망성, 네, 유망성을 주장했는데 기업은 이제 비트코인의 일일 거래량이 증가를 꾸준히 하고 있으며 비트파이넥스와 바이낸스와 같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좋은 운영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기업들이 하나둘씩 참여를 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신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의 경우도 비트코인은 사기라며 투자자들에게 맹비난을 쏟아부었었지만 조용히 암호화폐를 향했죠. 페이스북과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인 벡트를 사업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서 2019년 주요 암호화폐 시장 이슈에 한 획을 그었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앞서 언급한 JP모건이 이제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에 관한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P모건 체이스는 지금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의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 JP모건이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74페이지에 걸친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서 널리 채용되기 위한 기술적인 전망이나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의 실행 가능성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JP모건은 이제 암호화폐 리브라의 결제 시스템으로서 실행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며 단기 유동성 퍼실리티가
문제가 특별히 없는 경우에 네트워크가 안정된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특히 리브라는 큰 폭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세계 거래 활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설계나 제안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의 상세한 부분의 구조는 고려되어 있지 않다. 단기적인 유동성 퍼실리티, 특히 시장으로부터 비교적 격리되어 있는 퍼실리티의 경우 통화를 제공하고 있는 토대가 안전하게 서포트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고 거래 활동이 성장해버리는 리스크가 생긴다. 특히 부하가 많은 기간 중에 결제 시스템이 정체되어 버리는 리스크는 심각한 거시결제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전체에 대해서는 세계는 프라이빗 머니에 대한 준비는 단연되어 있다. 그리고 법정화폐라는 것도 이미 사적으로 발행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언급을 했는데요. 한편 이제 중앙정부에서의 부채의 지불수단으로서 받아들여지게 되기 위해서는 규제나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시장의 성숙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논점을 제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확대될 것이다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1년 전에 약 1250억 달러에서 약 2350억 달러로 회복, 비트코인이 현재 그 시장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워시트레이드죠. 즉 가짜 거래량 등 거래량은 현재 수정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준수하는 거래소에서 새로운 계약 형태인 옵션 거래, 선물 거래를 도입하게 되었다. 네 번째로는 시장 가격이 이전보다 하락하며 JP모건이 측정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와 시장 가치 사이에 열려있던 갭이 줄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아직 시장 가치가 추정하는 이제 본질적 가치를 웃돌고 있어 리스크가 남아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JP모건이 과거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게재한 내용을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마이닝에 투입된 계산 리소스 그리고 전력비 등 채굴 비용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본질 가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마이닝에 이용된 비용 이상으로 가격이 웃돌고 있는 상황을 하강 리스크가 수반하는 고가격권으로 하고 있는데, 네, 포트폴리오 분산화와 암호화폐의 관점에는 암호화폐의 매력 중 하나가 기존 자산 등급과의 상관성이 낮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함으로써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의 배분율을 적게 하더라도 법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의 가치와 유동성은 한정돼 버렸다. 암호화폐는 아직 주식이 하락했을 때의 채권, 엔화, 골드 등과 같이 일관되게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것이 요인이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가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는 이유로는 암호화폐가 기존형 해지 자산과는 달리 법정 화폐나 그 결제 시스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위험 부담이 된다는 점이 꼽혔네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심슨의 한 에피소드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심슨, 전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암호화폐 구조를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국민적 애니메이션 더 심슨스의 최신 에피소드에서 암호화폐를 소개하는 내용이 방영됐습니다. 네,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를 테마로 저명한 배우 짐 파슨스가 암호화폐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실시했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암호화폐가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트랜잭션을 기록할 것인지 등 중요한 발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개별 종목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암호화폐 전반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더 심슨즈 같은 경우는 폭스 방송에서 1989년에 시작한 미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장수 프로그램이죠. 심슨즈는 정치, 경제, 핀테크 등 다양한 유행과 사회 문제를 담은 콘텐츠를 방송하는 주간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도 보는 시청자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2000년 3월 에피소드에서 예측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진에는 영상에는 not in your wallet 월렛이 필요 없다 하면서 비트코인 사진도 나오고 이런저런 결제하는 사진도 나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요 며칠간 XRP에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전송된 5천만 리플 XRP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이틀 동안 5천만 XRP가 세계 대형 거래소 플랫폼 사이에서 이동을 했으며 일부에서는 조만간 새로운 ODL이죠. 구 엑스래피드가 합류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XRPR 모니터봇은 총 5천만 XRP 하나로 167억 원의 대규모 XRP 거래를 여러 차례 보고했는데요. 네, 이미 올해 IPO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CNN 줄리아 채털리와의 인터뷰에서 두 번째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는 리플이 지금까지 커뮤니티 밖에서 관심을 가져온 유일한 암호화폐 회사임을 시사할 수 있죠. 네, 또한 최근에는 리플이 100대 국경 간 결제 회사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는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중 하나죠. 그것과 함께 이루어지는 큰 거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한데요. 네, XRP를 모니터는 총 5천만 XRP가 4개의 전송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이낸스에서 후오비, 두 번째로는 비썸에서 비썸, 세 번째로는 비트뱅크에서 비트뱅크, 네 번째로는 익명의 계좌에서 익명의 계좌로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일부 이제 사람들의 경우는 바이낸스 US와 비트뱅크가 XRP를 이전하기 위해 새로운 ODL 플랫폼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온 바와 같이 지금 바이낸스와 리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경우 리플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네, 바이낸스의 공동 설립자 CEO 장펑자오 CJ는 트위터를 통해서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 중 하나가 유저 베이스다라 언급을 한 적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리플 XRP가 이 케이스에 해당된다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뿐 아니라 2019년 2월 바이낸스는 추후 현 ODL 솔루션인 구 엑스래피드와의 파트너십을 원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또한 작년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바이낸스의 XRP가 기축통화로 추가가 되었죠. 네, 현재 리플과 바이낸스가 뒤에서 이야기가 있다, 손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바이낸스가 현재 비트페이처럼 ODL 솔루션으로 달러나 다른 통화들의 입금이 가능하다는 소식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 또한 큰 호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작년 암호화폐 빅 이벤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 갤럭시 S10에 블록체인 월렛이 탑재된다는 소식이었는데, 이번에 삼성 암호화폐 지갑에 리플의 형제 코인인 스텔라 루멘이 새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지금 스텔라가 새로 탑재가 되었습니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은 암호화폐 계정 비밀키를 보관하는 소프트웨어인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와 여러 블록체인 앱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21일 삼성 디벨로퍼스 홈페이지에 따르게 되면은 삼성 블록체인 플랫폼에 스텔라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탑재되어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튼, 트론에 이어서 스텔라가 새롭게 추가되며 삼성 블록체인 월렛에 총 5종의 암호화폐가 탑재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19일 삼성전자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갤럭시 S20의 특징으로는 핀, 그리고 비밀번호, 패턴, 블록체인 개인키 보호, 전용 보안, 프로세스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언급돼 일각에서는 갤럭시 S20에 대한 블록체인 키 스토어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측한 바가 있었죠. 네,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이 소식도 좋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톰 브라운 세트가 너무 예쁩니다. 이게 가격이 259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예쁘긴 정말 예쁘네요. 네, 과연 삼성 갤럭시 S20의 블록체인 월렛이 다시 한번 탑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 지갑의 인식, 그리고 암호화폐 인식의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분산 원장기술 보완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금색 재경 등 중국 복수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최근 중국인민은행이 금융분산 원장기술 보완 규범 금융업계 표준을 정식 발표했습니다. 네, 표준은 금융분산 원장기술의 기초 인프라, 기초 소프트웨어, 그리고 암호화 알고리즘, 노드 통신, 원장 데이터, 합의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 신원관리 및 프라이버시 보호, 모니터링 등 보안 시스템을 규정했다고 하는데, 네, 표준은 현재 금융업계 분산 원장 시스템 구축 혹은 서비스 운영 기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을 첫 적용한 민주주의 서울 3월 변신 모습은 어떻게 될까?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많이 적용하는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일 서울시는 이제 오는 3월 1일부터 얼마 안 남았죠. 네, 민주주의 서울을 새롭게 선보이겠다 밝혔습니다. 네, 민주주의 서울은 블록체인 기술을 첫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한다고 하는데 실명 인증을 통한 1인 1표제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시민 참여 방식도 기존 찬반형과 토론형 외에 리서치형 문담형 이런 방식을 추가해 개발의 안건과 주제별로 보다 차별화된 공론장을 열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네, 당초 이제 500명 이상 공감을 받는 시민 제안에 대해 열리던 공론장을 개설 기준이 100명으로 낮아진다고 하네요. 네, 앞으로는 공감 기준수에 미달에도 시의성이 있거나 다수 시민이 동일한 제안을 할 경우 의제 선정단을 회의를 통해 우수 제안으로 채택해 공론의 장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방식이 있는데 공론장 개설 이후 1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하는 제안은 시민참여 예산, 이제 민주주의 서울 연계형 사업으로 차년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한다는 소식도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다음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마스터노드 열풍처럼 오늘날에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이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2017년에는 많은 알트코인들 사이에서 마스터노드가 유행하여 손실을 대비한 보험으로 여겨졌는데, 일부 논평가들은 오늘날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는 최근 마스터노드와 스테이킹 보상을 비교하는 트윗을 리트윗했는데요. 해당 글은 트윗 사용자가 바이낸스의 알고랜드 스테이킹 지원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다시 마스터노드를 발음이 꼬이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스터노드를 하고 있다. 이 트윗은 최근 자오의 리트윗에 의해 모든 팔로워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네, 스테이킹은 마스터노드와 많이 닮아 보이며 이번에 그들이 보상을 분배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네, 사실상 거래소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마스터노드처럼 실행되는 복수의 노드를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많은 거래소들은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네요. 네,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는 지난 몇 달 동안 테조스의 스테이킹을 시작했는데 이로 인해 테조스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코인베이스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 25%의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바이낸스는 다양한 스테이킹에 대한 지원으로 그룹을 이끌고 있다고 하네요. 테조스가 0% 수수료라고 합니다. 네, F코인은 2018년 12월부터 사실상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잠재 피해자만 지금 2,553명 정도라고 하는데, 네, 최근 자금난으로 고객 자금 인출을 중단한 F코인 거래소 사나 21,574개 입금 주소와 2개의 핫 월렛, 1개의 핫 월렛에 대한 과거 자금 이동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 2018년 4월 출시 이후 지난 2년 중 약 331일 자금 순유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특히 2018년 이후 순유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날이 전체의 75.57%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에 F코인의 자금난이 사실상 2018년 12월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chain.info의 분석이라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수는 지금 11,598개를 기록을 하면서, 네, 보보 BTC 무기한 선물 롱숏 포지션 비율은 3대1로 롱 포지션이 지금 우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한 리서치에 따르게 되면 디파이의 생태계의 밸류에이션은 올해 12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그레일 같은 경우는 해킹 피해액이 암호화폐로 배상이 불가능하다. 네, 토큰으로 손해배상을 원했던 사용자는 유로화로 손해배상을 원한다고 신청서를 수정하길 요청했다. 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86% 상승하면서 1200만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은 4.73% 상승하면서 33만 1000원대, 리플 XRP가 2.48% 상승하면서 341원대, 네, 지금 시가총액 4위로 우뚝 선 비트코인 캐시가 9.38% 상승하면서 49만 3000원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아주 소폭 하락했지만 크게 다르지 않는 62.6%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